자, 들어가겠습니다. 일과 에너지 나오게 되는데, 자,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기억해 놓으면 참 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에서 다루지만 먼저 한번 던지고 들어갈게요. 물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뭐 좀 읽어도 무슨 뜻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놔놓고. 자, 다시 한번 더 할게요. 물체의 힘을 가해서 일을 하면,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그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전환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잘 알고 있다 보고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표시하나 하게 되면은 2분의 1 mv 제곱이라 표시를 하고 여기서 위치 에너지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mgh라고 표시를 해요. 아니 공식으로. 그 다음에 탄성 에너지를 뭐라고 하는 거 하게 되면은 얘가 2분의 1 kx 제곱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름에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걸 알아달라 하는 겁니다. 1W라는 것은 뭐예요? FS인데 핵심입니다. 이제 물리학 전체를 볼 텐데 델타 E로 표시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힘이고 이것이 뭐예요? 변위예요. 반드시 두 개 다 존재할 때만 얘가 1이고 한 개만 존재하면은 요때 에너지라고 구분해도 좋다 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러면은 한 개만 존재하면 에너지라면서요. 자, 먼저 잡아보고 들어갑시다. 조금 이따 할게요. 어떠한 물체가 이동을 해요. 그러면 변이는 있지요. 변이는 있는데 등속으로 가면 하는 겁니다. 여기서 힘이 0이면 뭐예요? 에너지예요. 변이가 존재하더라도 그런데 힘은 작용하는데 변이가 0이다. 이 말 정지 또는 제자리이지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자, 맨 처음에 어떤 물체가 등속으로 달린다 이면 운동 에너지라고 해요. 왜요? 변이는 존재하지만 힘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요게 질량이 아래로 mg로 작용하는데 이동 안 하면 변이가 없지요. 이러면서 위치 에너지. 다음에 용수철에다가 내가 힘을 가했는데 되돌아가려는 힘은 있지요. 근데 놓지 않고 잡고 있으면 이동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지요. 탄성 에너지라고 해요. 아, FS에서 두 가지 다 작용하게 되면은 이것은 1이고 한 개만 작용하면 에너지구나. 아, 그러면 힘이 작용했는데 정지하고 있다면 이동을 해버리면 이것은 일이 있겠구나. 위치 에너지 변화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탄성 에너지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 상황을 설명하겠다가 단데, 자, 다시 한번. 물체의 힘을 가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물체의 에너지가 쉽게 말해서 내가 증가라고 적었지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아니면은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된다. 마찰이 있으면은 열이나 기타 손실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텐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먼저 일과 운동 에너지 하는 겁니다. 이제는 힘이 일정하든 안 하든 지금 나타내 보겠다 하는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아까 했는데 1W라는 것은 얘가 뭐냐 하게 되면은 FS고요. 한 번 더 적으면은 내 마음 유도를 해가지고 따라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EAS가 참고를 해보니까 EAS가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양변의 같은 수를 곱하든 나누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 양변에다가 질량 M을 곱해 볼게요. 요렇게. 그 다음에 2를 넘겨 볼게요. 그러면은 MAS가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1. 양변 전부 다 M이 곱해지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기도 M을 곱하고 여기도 M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M 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 V0 제곱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러면서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운동 에너지라 부르자. 그러면 여기서 2분의 1m, 2분의 1m이 변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결국 속력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십시오. 나중 운동 에너지라 부르자입니다. 외워야지요. 처음 운동 에너지라 했을 때 에너지 변화가 생기는구나. 그게 MA가 뭐냐 하게 되면 F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이러한 공식이 만들어져요. W란 것은 FS가 되겠고, 얘가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0 제곱으로 쓸 수가 있다. 핵심 포인트, 힘이 작용했네요. 가속도 운동 있다. 끝이다 하는 겁니다. 속도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 변화가 생겼다가 일이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어떤 물체에다가 힘을 가해서 내가 밀어버리면 속도 변화가 생길 텐데 그 속도 변화될 때에 에너지로 표시하는 것이 운동 에너지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1이며 1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같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속도 변화만 가지고도 일의 양을 알 수 있다. 작은 힘이면은 긴 거리고 혹은 큰 힘이면은 짧은 거리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유추해낼 수 있겠더라가 끝이라고요. 아니. W는 FS인데 힘이 작용해버리면 그 힘이 가속도 운동이므로 그 가속도 운동 상황을 힘 곱하기 거리로 표시할 수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요렇게 표시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자유자재로 나올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좀 무리고요. 자, 일로 보십시오. 얘가 2m/s로 갔더니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m였다. 10m였다. 여기에 왔을 때 이것이 갈 수 있는 속력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자 보십시오. 빗면에 따라 내려가려는 힘이 자 수평면과의 각이 변하지요. 그러면은 힘이 변하지요. 힘이 변했는데 mg sin 세타, 세타가 변해가기 때문에 힘이 변해갔잖아요. 그 힘을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하여튼 몰라. 그러면은 1W라는 것은 아니 좀 물인데요. 얘가 FS가 되겠습니다. 곧 여기서 일의 양은 즉 운동 에너지의 변화로 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1kg이라 할게요. 자 그러면은요 일의 양을 구하면은 여기서 중력에 의해서 실제 내려간 거리는 10m밖에 없다. 야가 뭐가 된다고요? mg, s 요 거리는 필요가 없다. 변이니까. 맞습니까? 아니 중력에 의해서 내려간 괜찮고요. 10이다가 2분의 1 m 모르겠다. v다. 마이너스 2분의 1 m 모르겠다 합시다. 내가 모르겠다 했으니까 오늘 왜 이래? 1 넣으면 1 넣어도 되고요. 모르겠다? 얼마예요? 2의 제곱이다. m 날릴 수 있고 g를 10이라 합시다. 그러면 100은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v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고로 요거 넘기고 정리하면은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때 각도가 어떻게 되든 자유자재로 나타내고자 함이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자, 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예제 148페이지 예제가 되겠습니다. 예제 보시면은요, 2kg이 10m/s로 가다가 2kg이 4m/s가 되었습니다. 자, 마음대로 하시는데, 요거는 외워야 되겠죠? W는 뭐예요? FS가 되겠고, 얘가 델타 E가 된다.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10m/s다.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의 제곱이다 하면 얘가 10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2분의 1 곱하기 2에 4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날아가고 16줄이 되겠습니다. 나중이 되겠습니다. 나중이 얼마냐 하게 되면은 16 마이너스 얼마냐? 100이다. 고로 마이너스 84다. 마이너스는
자, 물리에서 정해져 있잖아요. 같은 방향의 힘일까요? 반대의 힘일까요? 반대의 힘이 작용해야만이 속도가 감소할 것이다. 인데 요것은 방향 반대지만, 즉 다시 말해서 힘에 대해서는 방향이 반대지만 에너지에 대해서 방향 반대라고 안 합니다. 에너지는 스칼라예요. 얘가 줄이다는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기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84다. 그러면 1은 얼마겠습니까? 1은 84다 하는 겁니다. 다음, 힘은 운동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 될 것이다. 그래야 속력이 감소할 것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표시가 되고요. 자, 요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다가 한번 적어 보십시오. 1은 F에서요. 델타 E다 하는 겁니다. 요렇게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1W는 FS이며 델타 E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이번에는 1과 위치 에너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맨 먼저 여기에서 요 물체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여기서는 요 물체가 내려오는데 그렇게 표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얘가 올라간 다음에 얘가 처음이고 얘가 나중이에요. 내려온다 하면은 얘가 처음이고 얘가 나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요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렇게 표시해도 되고 요렇게 표시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표시해 볼게요. 1W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FS. F가 뭐냐 하게 되면 뭐 때문에 떨어지는가요? 중력 때문에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즉 다시 말해서 변위의 크기가 H1에서 H2를 빼버리면 여기서 변위가 나오겠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H1 빼기 H2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mg H1 마이너스 mg H2로 정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니, 앞에서 표시하든 뒤에서 표시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처음에 1로 나타냈지요. 그러면 속도 변화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즉 다시 말해서 처음에 정제했다가 여기서 이 속력이 이제 역학에너지 보존인데 V1이고 V2로 할게요. 운동 에너지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지요. 그러니까 속력이 증가할 것이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하게 되면은 결국 2분의 1 n V2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 V1 제곱이 되므로 이것을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결국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 총합은 같더라를 이러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 부릅니다. 한 번 더, 역학적 에너지란 것은 위치, 운동, 탄성만 얘기하고요. 손실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과 위치 에너지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는데 밑에 문제를 보시면은요. 밑에 문제를 보시면은요. 2kg이 10m 높이에서 떨어져서 지면에 닿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만약에 여기에 2kg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m라 할게요. 10m라 했을 때 얘가 떨어져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 감소가 일어나는데 중력 가속도를 10이라고 한다면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하는 겁니다. 변화량은. 그러면은요. 처음에 mgh 하면은 2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나중에 0이 되겠죠. 떨어져 버렸으니까 2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 200이니까 중력이 한 1도 200이다 하는 겁니다. 다음, 중력에 의해서 속력이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증가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150페이지. 자, 1과 탄성 에너지의 관계 하는 것인데, 자, 보십시오. 자, 질량 M을 잡아당긴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기준으로 해서 잡아당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X2로 할게요. 그러면 이것을 잡고 있으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동합니까? 안 합니까? 잡고 있으면은.
요때는 탄성 에너지인데, 자, 요 면적만큼 탄성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라고 하게 되면은 면적 2분의 1 fx2가 돼요.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 f가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의 탄성 계수를 k라고 한다면 k x2가 된다고요. 고로 요것을 정리하면 2분의 1 k x2 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요거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재밌는 거 잠깐 요것을 놔버리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압축이 되겠지요. 그랬을 때 요 지점을 x1이라고 한다면 요것이 이동을 했지요. 그러면 요 면적만큼 일을 했다.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가 요것만큼이고 요 면적이 얼마냐 하게 되면요. 계산하면 2분의 1 k x1 제곱이므로 탄성 에너지 변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1W라는 것은 2분의 1 k x2 제곱에서 2분의 1 k x1 제곱을 빼버리면 이것이 다시 말해서 이 물체를 끌고 갔을 때 탄성 에너지의 변화가 될 텐데 탄성 에너지의 변화가 1과 같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요 상태의 면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제로 다시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자, 150페이지 예제가 나오게 되는데, 자, fx 그래프에서 면적 변화가 탄성 에너지 변화하고 탄성 에너지 변화가 곧 1이더라. 결국 반드시 암기해야 할 것은 W라는 것은 뭐예요? FS더라. 여기서 한 번 더 델타 E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죠. 밑에 자, 여러분들 교재 15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용수철에 물체를 연결한 후에 힘을 작용하여 늘어난 길이를 작용한 힘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인데 기억 x1에서 x2까지 늘리면 fx 그래프의 면적은 탄성 에너지로 저장되지요. 이 물체에다가 이것을 x1에서 x2로 늘어나게 되면은 내가 힘을 가해서 이렇게 늘어났지요. 그러면은 해준 일의 양이 탄성 에너지로 저장이 된다. 저장됐다가 놓아버리면은 저장된 에너지가 이렇게 이동했을 때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튕겨 나온다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 몽땅 뭐가 되겠습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가장 빠르다가 조금 너무 많이 했는데 압축해서 들어가지요. 근데 늘어난 것만 표시를 했습니다. 자, 니은 fx 그래프의 기울기는 탄성계수이다. 자, 기울기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밑변하게 되면은 x가 되겠고요. 높이 f가 되겠을 텐데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 f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kx에 의해서 k라는 것은 x분의 f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기울기가 맞습니다. 다음 디귿 x2에서 용수철을 잡고 있던 손을 놓으면 x1에서 속력이 증가하므로 탄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이러한 관계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문제를 냈는데 확인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안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푸셔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상식에 준한 것들이고 특히 제가 이제 요구하는 것은요. 165페이지 문제 반드시 F를 확인하셔야 되고 A부터 F까지 갈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막혀서는 안 됩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아까 전에 수정된 것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등속 원원동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게 호도법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호도법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적용되는 관계를 보여줄 테니까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속 원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요, 어떠한 물체에다가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해버리면 속력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하고요. 만약에 물체가 존재하는데 얘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운동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버리면 속력이 감소하지만, 지금부터 너무 재밌는 것을 다루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어떠한 공간에서 물체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젠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맨 먼저 이걸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힘이 작용하는데 평행하게, 발음이 경상도가 돼서 그렇습니다. 평행하게,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이면 속도 증가, 속도 감소지요. 그러나 어떠한 공간에서 물체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음이 오늘 왜 이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수직으로 작용해버리면 이때 뭘 하냐 하게 되면, 힘이 만약에 변하지 않으면은요, 이때 등속 원운동을 해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운동하고 있을 때 힘이 운동과 수직으로 작용해버리면 이때는 방향만 바꾼다고요. 이때는 평행하게 힘이 작용되게 되면은 이때는 속도 증가, 감소가 일어났는데, 이때는 크기를 변화시키고, 속도의 크기를 변화시키고, 이것은 뭐냐 하게 되면 90도로 힘이 작용하게 되면 이번에는 방향만 무조건 바꾼다 하는 겁니다. 크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자, 요 내용을 설명하면은요, 속력은 일정하나 방향은 시시각각 변한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놀이기구와 같이 일정한 속력으로 원을 그리며 원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을 지금 설명하겠다는 얘기인데, 뭔 말이냐 하게 되면요, 이 말이에요. 자, 운동 방향과 평행한 힘. 다시, 운동을 했을 때 같은 방향의 힘이나 반대 방향의 힘이면 크기를 변화시키고 크기만을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얘가 예를 들어서 M이 존재하는데 얘가 V1이에요. 같은 방향의 힘이 가해지면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속력이 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더라. 만약에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반대로 힘이 작용해버리면 속력이 감소한다. 크기가 변화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운동 방향의 수직인 힘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재미있습니다. 운동 방향만을 변화시킨다 하는 겁니다. 수직의 힘이 작용되면. 자, 보십시오.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데 V가 변하지 않고 힘이 운동과 수직이에요. 자, 보십시오. 얘가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얘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방향만 바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자, 진짜 재미있는 내용인데 이게 되면 여러분들 강체가 설명이 싹 다 돼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자, 얘가 F라고 하고 만약에 여기서는 EF가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F가 작용하다가 EF가 작용해버리면은 방향, 즉 방향 변화각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힘이 일정하면은 각의 변화가 일정하지요. 그러면 등속 원운동이라고. 그러면 힘이 커져버리면은 얘가 안으로 끌려 들어오고요. 힘이 얘가 점점 작아져 버리면은 얘가 점점 밖으로 얘가 나간다 하는 겁니다. 그거 판별만 딱 돼버리면 이 파트에서는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설명이 좀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근데 이것만 딱 잡아버리면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다시. 주모, 어떠한 힘이 평행하게 가해지면 속도 변화의 크기가 생기고, 다음에 어떤 물체가 운동하는데 수직인 힘이 작용해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원운동을 하더라. 힘이 일정하면 등속 원운동이고 힘이 변하면 원의 반지름이 변한다. 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게 되면요, 지금 등속 원운동이니까 요 힘이 일정해버리면은 등속 원운동이 되더라를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원운동이 나왔는데 원운동에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우리 첫 시간에 했다시피 어떤 내용이냐 하게 되면요, 호도법 아셔야 됩니다. 세타라는 것은 뭐예요? 얘가 R분의 S 라디안이다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한 번 더
S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세타 R이다가 놔주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식만 놔주면 되는데, 자, 해보겠습니다. 약속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어떤 물체가 원운동을 하는데 하는 거예요. 원운동을 하는데, 여기가 0초, 1초, 2초, 3초, 4초 연습이나 한번 해봅시다. 얘가 60분법으로 표시를 했을 때는 0도고요. 얘가 90도고요. 얘가 180도가 되겠고 270도가 되겠고 360도입니다. 그러면 호도법으로 표시하십시오라고 하는 순간 90도는 몇 파이? 그냥 해봅시다. 그냥 세타라는 것은 다시 복습 너무 중요하니까 R분의 뭐예요? 파이 R이에요. 호의 길이가 파이 R이다. 왜요? 반원까지가 2분의 파이 R이죠. 미안합니다. 2분의 파이 R이지요. 반원까지가 파이 R이지요. 원둘레가 2파이 R이지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파이 R이다. 그래서 알라가니까 2분의 파이가 90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몇 도냐 하게 되면은 파이 라디안이다 하는 것이고. 그럼 여기는 얼마냐 하게 되면은요, 2파이 라디안이 되는데 그냥 연습 삼아 한번 해봤고요. 자,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요, 얘가 도는데 0초, 1초, 2초, 3초, 4초 다 했을 때 주기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1회전 경과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 하자 하는 겁니다. 주기라 하자. 그러면 주기라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요, 한 바퀴 돌았을 때의 경과 시간 몇 초요? 4초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랬을 때 주기의 관계라는 것은 한 바퀴 돌아갔을 때의 1회전 경과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 때 이 주기는 얼마예요? 1년.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돌 때 주기는 한 달. 즉,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그래요. 이렇게 돌았을 때에 한 바퀴 돌 때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기가 아주 다양하게 이용되는데 오늘부터 단조화 운동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별거 아니에요. 자, 해보겠습니다. 주기라는 것이 어디서 출발해도 제자리에 돌아오면은 주기죠. 자, 그래서 얘가 갑니다. 띵 운동하게 되면은 제자리에 왔다 주기가 돼요. 한 바퀴. 그럼 만약에 여기서 출발하면 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한 바퀴. 그래서 이것을 파형으로 그려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출발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바퀴. 이게 다라고요. 됐습니까? 아니. 자, 여러분들도 주먹. 별거 아니고 이렇게 약속해놔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주기 운동해요. 어떻게? 자, 아니,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보세요. 아침에 벌떡 일어나지요. 어디로요? 학원으로. 맞습니까? 그 다음에 끝나면은 집으로. 학원으로. 집으로. 학원으로. 집으로. 이거 주기 운동이라고. 반복이 되잖아요. 아니, 이제 운동 그 자체도 좀 이렇게 다시 이제 더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땡 하면 들어간다, 땡 하면 나가지요. 땡칠이지요. 맞죠? 마찬가지, 땡칠이가 되기 싫으면은 가속 운동을 해서 조금 변화를 주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성질 들어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3층 교무실에서 요까지 걸어오는데 몇 걸음이냐? 걸음이 딱 맞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하네요. 자, 가겠습니다. 자, 해서 주기는 1회전 경과 시간, 하여튼 제자리에 돌아왔을 때의 규칙적인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자, 1회전 각도는 360도이고 1회전 세타는 28 라디안으로 표시를 하지요. 됐고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쓰고 싶은 것은 요것이 되겠는데 구경만 해놓으면 나중에 자유자재로 될 것이고 조금 이따 쓸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자, 주기 하게 되면은요, 얘가 이렇게 된다고요. 한 바퀴. 요것을, 자, 보십시오. 요렇게 돌면 무슨 운동이에요? 원운동이죠. 요것을 90도 돌리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요렇게 돌면 내가 보면 원운동인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시험 문제 유형이지요.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요것을 90도 회전을 시켜보자. 뭐예요?
왜 가버렸지? 이 마음대로 가면 안 되지? 뭐야? 자,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가겠습니다. 가면은요, 요것이 주기요. 여기서 시작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것은 펴는 겁니다. 더 세게 펴봤습니다. 아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게 지금 이해가 안 될 텐데. 요까지는 이해가 됐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요것을 지금부터 설명해 볼 텐데 우리 물리학에서는 요걸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자, 요것을 예를 한 번 더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0초고, 1초고, 2초고, 3초고, 4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제자리에 왔습니다. 요것을 시간축으로 이제 이것을 삼각함수로 표시를 할 수 있죠. 사인 형태와 코사인 형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시간축을 저기서는 직선에다 놓았는데 여기다 가로축에다가 놓아 볼게요. 1초, 2초, 3초, 4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출발했을 때 1초일 때에 최고점에 가 있지요. 변이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요렇게 표시할 수 있지요. 올라가는 것을, 자, 맨 처음에 여기서 이 속력은 최대지요. 속력이 최대였다가 속력이 빨라집니까? 느려집니까? 느려지지요. 그러면 느려지다가 얘를 S라 해버리면 기울기 없는 상태가 정지를 나타내지요. 그 다음에 2초일 때 제자리에 돌아왔지요. 다음 3초일 때는 방향 반대지요. 4초일 때는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시간축에다가 사인 함수다라고 표시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습관적으로 한 가지 혼란을 초래하는 게 뭐냐, 지금 잡아놓자 하는 겁니다. 주기로 빠르기를 판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잘 보셔야 됩니다. 주기가 1초고 주기가 2초지요. 그러면 1초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니까 요까지 올 때까지 1초고 요것이 한 바퀴 돌 때까지의 2초니까 주기가 짧다는 것이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짧은 거예요. 주기가 짧은 것이 뭐가 된다고요? 빠르게 운동입니다. 같은 반지름일 때. 자, 해서 주기가 길수록 느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지요. 주기가 긴 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느리게 운동하는 거예요. 다음에 주기가 짧을수록 빠르다 하는 겁니다. 얘가 더 빠르지요. 자, 보십시오. 한 번 더. 띵 된다. 빨리 도착했지요. 시간이 작게 걸리지요. 빠르게 운동이다. 다시. 주기가 짧다가 빠르게 운동입니다. 옆에 참고사항이 있으니까 상관없고요. 다음. 진동수라는 것은 1초간 역수 형태입니다. 아까 전에는 1회전 동안에 걸린 시간을 쟀는데 역으로 1초 동안에 몇 바퀴 돌았을까요? 이제 그 프리퀀시 해가지고 F라고 사용하지요. 라고 하는데 1초간 회전수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얘가 돌았습니다. 뺑걸 한 바퀴 도는데 4초가 걸리는데 1초 동안 하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90도를 간 셈이지요. 맞습니까? 고로 1초 동안에 몇 바퀴를 돌았습니까? 4분의 1바퀴. F란 것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4분의 1 헬째로 표시할 수 있겠더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고로 진동수 F란 것은 4분의 1 헬츠가 되는데, 자, 장난을 쳐볼게요. 한 바퀴 돌 때에 걸리는 시간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4초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진동수 F 하게 되면은 1초 동안에 얼마나 돌아갔습니까? 몇 바퀴를 돌았습니까? 4분의 1 헬츠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요거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역수관계가 성립되죠. T는 뭐가 되겠습니까? F분의 1의 관계, 역수관계다가 되는 겁니다. 주기와 진동수의 관계는 역수관계가 되겠는데 적어보십시오. 아니, 줄 것입시오. T는 F분의 1로 서로 역수관계에 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원운동에 들어왔는데 호도법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아무거나 주기든 진동수든 아무거나
찾으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1초로 만들어 볼게요. 이거 없앨 수 있죠. 그러면 1초에 몇 회전이요? 2회전이 되겠죠. 그럼 빨리 나와야 됩니다. 1초에 회전의 횟수가 진동수입니다. 그럼 얘가 뭐라고요? 2헬저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수 계산할 필요 없이 이제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회전 할 때에 2회전 할 때 1초 걸렸으면 1회전 할 때는 몇 초예요? 1회전 할 때는 몇 초 걸리겠습니까? 2회전에 1초예요. 0.5초가 걸리죠. 2분의 1초가 되겠죠. 인데 요렇게 고쳐도 괜찮고 여기서 진동수가 2헬저니까 역수 막바로 가셔도 됩니다. 주기는 하면은 2분의 1초 해주거나 세크 해주면 돼요. 역수를 취해달라 하는 겁니다. 자, 해서 여러분들 책 교재 168페이지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각속력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 각속력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